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경영과의 비즈니스 제8장 빅데이터 개념과 응용 강의를 맡은 최재훈 교수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어, 이번 장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한테 공지 드릴 점은 여러분들 중간고사 평가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메일이나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있기 때문에 연락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좀 더 발전돼야 될 방향, 그리고 기말고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좀 더 보충하면 여러분들이 제 수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수업에서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을지까지 저는 피드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지나가는 학생들은 좀 더 이런 뭐 좋게 말하면 시험, 쉽게 말하면 시험지 쓰는 방식이고, 좀 더 거시적으로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남한테 보여주는 페이퍼들, 문서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까지도 궁금하신 분들은 물어보시면 저는 피드백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배우신다 생각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 한해서 피드백을 최대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도 제가 드릴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시험을 잘 못 쳐서 혼날 것 같다, 그런 생각 하실 필요 없습니다. 못 칠 수 있죠. 근데 이제부터 사실 못 칠 수 있는데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일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든 바꿔보고 그 상황을 반전시켜서 내가 좀 더 발전하는 사람이 될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는 저한테 다가오시는 분께 전혀 멀리 밀어내거나 그런 상황이 없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의 용기든지 조금의 글만 써도 여러분들 좀 더 많은 것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8장 빅데이터 개념과 응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개념과 응용은 여러분들이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개념과 응용까지는 들어보지 않았겠지만 요즘 뉴스에서나 학교에서나 아니면 친구들과 얘기 중에도 빅데이터란 말은 어떤 은연중에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많이 쓰이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빅데이터에 대해서 중요성도 조금씩 느끼고 있고, 뭐가 중요한지 잘 느끼질 못하겠는데 이게 필요하다는 것도 느끼고 있고, 이렇게 중요하구나라고 아는 기업들은 많아지는 추세고, 그거에 따라 취업을 해야 되는 우리들 사람들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구나라고 해서 따라가는 현상도 있고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 8장을 들은 순간부터는 빅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개념, 그리고 이해들은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빅데이터지 라고 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목차는요, 저희가 이제 데이터 분석의 시대가 왔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리고 왜 분석이 중요한지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데이터 분석에 대한 마인드라고 하거든요. 데이터 분석 마인드라고 가지는데, 데이터에 대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과 아닌 사람은 차이가 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입니다. 데이터에 대한 마인드를 가진 분들은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도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어떤 게 도대체 빅데이터고, 여러분들 빅데이터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떤 게 빅데이터고 어떻게 이게
생기게 됐는지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그리고 도대체 이 빅데이터가 말하는 것들은 이런 게 정의라는 걸 알겠는데 어떻게 어떤 것들이 특징이 가졌는지, 그리고 빅데이터라고 부르는 데이터들의 분석 과정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전통적인 데이터 분석과 지금 요즘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빅데이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빅데이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을 이해하게 되시면 도대체 어떻게 이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수집을 해야 되고 왜 이 수집하는 게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데이터들이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기술들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들, 그리고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훑어보고자 합니다.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히 이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과 왜 빅데이터를 사용하고 이 빅데이터에 대한 중요성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재밌는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가 응용되고 있는 분야까지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데이터 분석의 개요. 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고 데이터의 시대가 어떻게 왔는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현재 우리는 데이터의 시대에 살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라는 질문부터 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을 아시는 분들은, 그리고 데이터가 뭔가 다른 영역이다, 뭔가 이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데이터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은 아직 학생이고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판단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게 누구가 나쁘다 못하다가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들으면 판단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들의 그 시각의 기준이 넓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의 시대에 살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 모두 다 데이터로 해서 수집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모두 다 데이터 소스와 연결되고 있고, 특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매일 붙어 다니는 핸드폰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매우 쉬워요. 여러분들이 핸드폰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내가 어떤 페이지에 접속했는지, 그리고 누구랑 연락을 제일 많이 주고 받는지, 그리고 하루 동안 내가 얼만큼 걸었는지, 그리고 주로 연락을 주고 받는 사람 중에서도 누가 1등, 2등, 3등인지,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심박수라든지 나의 건강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데이터인 거죠. 그게 다 데이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학교 갈 때도 버스 탔을 거잖아요. 교통카드 찍었죠? 그 교통카드 한번 삑 소리 나면서 찍은 게 데이터예요. 다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릴 때 하차하실 때 찍으시는 분도 있고 아니시는 분도 있지만, 하차할 때 찍을 때 또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정류장, 주로 이용하는 시간, 그리고 마트에서도 여러분들 포스에서 찍히는 삑삑삑 하는 그 바코드를 읽는 포스도 있고 그냥 QR을 읽는 포스도 있잖아요. 그런 포스들을 보시면 그게 전부 다 데이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알게 모르게 이게 다 다양한 데이터로 형성되고 있고요. 지금 있어요. 그리고 요즘 기업들은 특히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얻은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해요.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 예에서 가장 이 데이터 빅데이터라는 말이 표면에 드러나게 된 게 이 오바마 대통령 때문이었어요. 우리 트럼프 전에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데이터 시대에 맞는 선거 홍보 전략을 사용하겠다. 그래서 이 지지자를 많이 모아가지고 그 데이터에 맞춰서 온라인 쪽에 데이터가 말하는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가 말하는 시장 쪽에 타겟 쪽에다가 좀 더 많은 연설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됐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좀 더 이게 표면화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 구글 보시면은 구글에서 그 인터넷 페이지 하시면 코비드 뭐 이렇게 됐네요. 코비드라고 됐어요. 이렇게 영어로 나오는 페이지들 있잖아요. 영어로 나오는 페이지 우측 눌러서 번역만 눌러줘도 한국어로 다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떨 것 같아요? 데이터의 번역할 수 있는 게 너무 쉬워졌죠. 예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번역이 있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직접 다 페이지 긁어서 번역 사이트에 넣거나 확인하게 했죠. 이게 왜 그러냐? 이만큼의 데이터가 쌓인 거예요.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문법이 중심이 되니까 그 문법에 맞춰서 해석을 하게 됐고 그 단어와 단어의 의미 사이를 분석하게 됐는데 현재 분석하는 데이터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영어 이런 것들을 한국어로 변환시킬 때 예문 기준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문 중심으로 번역을 하게 되는 데이터들이 쌓이게 있고 그래서 그 글이 들어가면 이 예문에 맞춰서 데이터 분석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빨라진 거죠. 그러면 예문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결과는 어떨까요? 더 정교해지겠죠. 지금도 구글 번역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제가 가지는 기술들, 사물 인터넷, 클라우딩 컴퓨팅, 인공지능 이런 스마트 기술들이 곽광을 받고 있고 이런 기술들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에는 무슨 말일까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기술들이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이미 데이터는 넘쳐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SNS에 올리는 데이터들, 트윗,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데이터고요. 하루 7억 개 이상은 기본이랍니다. 요즘은. 그래서 이 정도로 이 데이터가 중요한 상황이 돼가고 있고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이렇게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데 점점 더 이런 데이터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파악할수록 사람의 행동이라든지 사람의 생각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다라는 질문들이 나오게 된 거고 그게 결국에는 산업 분야에 쓰이게 되는 거죠. 마케팅이면 좀 더 사람들이 현혹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마케팅을 만들자. 그 현혹할 수 있는 내용의 기반은 뭐냐? 사람들이 만든 데이터들이란 거죠. 여러분들이 SNS에 올리는 데이터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핸드폰에서 크롤링하는 데이터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들어가고 구매를 누르는 순간에 그 페이지에 대한 데이터 쿠키 정보들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로 모여서 여러분들이 기업들이 의도하고자 하는 바를 소비자한테 좀 더 빠르게 좀 더 쉽게 하고자 하는 바고 그리고 특히 소비자들은 이때까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계속 말했던 건 소비자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하는 소비자들을 놓치는 기업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고 그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뭐다? 데이터 기반의 팩트 베이스드 의사결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엄청나게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로 이 데이터의 시대는 국가의 7대 기조에도 들어가 있어요. 중점 사업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금 더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데이터가 도대체 어떤 데이터가 있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보시면
요 아래 여러분들 그림이 있죠. 여기 있죠.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그래서 비즈니스 하면서 생기는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어요. 안에 건 뒤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할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주는 데이터가 있어요. 뭐 어떤 데이터면 사람과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생기는 데이터들이 모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여러분들이 이메일 주고받는 거, 전화 통화하는 거, 영상 주고받는 거, 문자 주고받는 거, SNS 올리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데이터예요. 사람 기반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이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데이터고요. 그리고 기업 쪽에서 보시면 기계들이 만드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기계들이 한번 움직일 때, 기계들이 한번 이렇게 잡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RFID 태그라든지 여러분들이 뭐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 편의점에서 바코드를 한번 찍는 것들, 그 기계들이 읽는 것들, 저희 사람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기계들이 스캔 한번 지나가는 것들, 그 순간이 전부 다 데이터가 될 겁니다. 그게 기계 기반의 데이터들이에요. 이런 데이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게 다 모여서 빅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 기반, 사람 기반, 기계 기반의 데이터들이 전부 다 모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 분석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데이터 분석이란 말이 이렇게 이제 각광받게 된 지가 뭐 예전부터 중요했지만 요즘 들어서 좀 더 각광받게 됐어요. 왜냐하면 엑셀 정도 여러분들이 지금 그 1학년, 2학년 때 배우는 엑셀 정도로 이 데이터 위주로 사용해서 분석하고 진행해서 정보를 얻는다고 하면 엑셀에 들어가지 못하는 데이터들은 분석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엑셀 정도로 분석하면은 엑셀 기능 정도의 결과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보의 분석이 한정적이었어요. 이전까지는요. 거기다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형식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형식이 엑셀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죠. 어떤 데이터도 있다? 여러분들이 사진, 동영상, SNS, 게시글, 이미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데이터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데이터로 해야지 가장 최신의 데이터들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야 최신의 사람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알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데이터 분석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광범위하게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게 됐고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한다? 의사결정을 활용할 수 있는 결과물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분석이 이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시주진이. 그럼 데이터 분석이 뭔가? 데이터 분석이란 도대체 뭘 말하는지 여러분들 알고 가자는 거죠. 데이터 분석이 도대체 뭘 말하냐?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이란 거는 데이터 분석을 한다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좀 더 쉬워요. 데이터 분석한다고 하면 의사결정 과정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업을 운영한다든지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산다든지 말다든지 그런 의사결정 과정이 있죠. 내가 이걸 할지 말지 뭐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라든지 지식들 이런 것들을 얻어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수집된 데이터들 있죠. 여러 가지 데이터들 있죠. 그 데이터 안에서 관계라든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어떠한 패턴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과정이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사결정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결과들이 나는구나.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결과들이 나는구나. 이런 것들은 둘이 관계가 있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게 됨으로써 의사결정을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데이터 분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팩트 베이스드 사실 기반의 결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데이터 분석 과정을 통해서 그냥 평소에는 중요하지 않았던 데이터들이 이게 모여서 분석을 하게 되니까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 뭘 한다? 좋은 의사결정을 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우리는 좀 더 기업 입장에서는 좀 더
이득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어림짐작을 하거나 그냥 여러분들의 뭐 관리자 기준으로 판단을 했다고 치면 이 데이터 분석은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한 사실이고, 거기서 우리는 확신이란 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확신. 그게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확실성이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의사결정할 수 있는 뭐 관계라든지 그걸 확인하면 할수록 내가 확실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확실을 느끼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피해가, 리스크가 최소화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체계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팩트 베이스드 데이터 분석 기반을 사용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점점 더 한 번 경험을 한 사람이면 한 사람일수록 점점 더 이걸 하고 싶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분석은 유형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기술적 분석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분석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상황에 대한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사실들이 있었는지, 드디어 어떤 사실들이 어떠한 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는 분석이에요. 그래서 사실 파악에 중심을 둔 분석이란 겁니다. 어디 있어요? 네, 사실 파악에 중심을 둔 분석. 두 번째가 진단 분석입니다. 좀 더 이 팩트 베이스드 기술적 분석은 사실 파악의 분석이 좀 중요하다면, 진단 분석은 우리가 이런 상황이 일어날 때까지의 과정, 그리고 현재 상황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분석입니다. 세 번째가 예측 분석인데, 예측 분석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 있죠. 우리가 이 시간을 포함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이때까지 가지고 있는 정보들,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겠구나 하는 예측 분석을 합니다. 처방 분석은 처방할 때, 여러분들 약 처방할 때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의 영역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분석을 할 수 있네. 사실 지금 현재 어떤 사실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부적으로 문제가 됐는지, 그리고 이런 예측들이 일어날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를 모든 상황에 대해서 확인하고 결과까지 낼 수 있는 분석의 과정들이 이렇게 분석의 유형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예측을 하고 분류를 하고 군집화해서 군집을 나누고, 그리고 연관규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가장 많이 하는 게 이 주요 기능들이에요. 앞에서 보시면 예측 분석, 팩트 베이스드, 진단 분석, 기술적 분석, 처방 분석, 이런 것들이 예측하고 분류하고 군집화하고 연관규칙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측한다고 하면, 우리가 데이터 분석해서 예측하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과거에 있는 데이터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더라, 그럼 다음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더라 라고 하는 미래값을 예측해보는 거예요. 예상해보는 거죠.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데이터를, 패턴들이 어떤 패턴들이 파악해서 미래에 이르는 패턴을 예측하는 게 예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가장 유행하는 주식을 생각해 보세요. 주식 데이터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될 거라고 판단하게 만드는 그 프로그램들이, 이런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만든 프로그램들이란 거죠. 하지만 그 정확성이 아직도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은 모든 것들을 포함할 수 있을까? 모든 과거의 모든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그게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빅데이터가 되면 될수록 그것들을 포함하는 관계들은 더 많아질 거고 더 정확한 분석이 되겠죠. 두 번째는 분류예요. 자, 분류는 여러분들이 서로 다른 그룹에 속하는 객체가 예시가 주어져요.
그러면 그 객체의 속성이 어떤 거다. 아, 이런 속성이더라. 이 사람들은 이 뭐 조금 더 다혈질적인 성격이더라. 조금 더 참는 성격이더라.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모델링을 합니다. 요런 모델, 요렇게 했을 땐 요렇게 다혈질적으로 폭발한다. 요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참는다. 이런 것들을 모델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객체 그룹을 예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러스터링, 분류한다라고 하거든요. 세 번째는 군집화예요. 유사한 속성을 가지는 객체들, 이렇게 막 사람들이 팍 퍼져 있어요. 그럼 거기서 우리는 유사한 속성을 가지는 객체들을 묶어서 전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각각의 그룹으로 군집을 나누는 분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시장을 나눌 때도 이렇게 군집화해서 많이 나누게 되는 거죠. 네 번째가 연관 규칙입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에 숨어 있는 관계를 탐색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많은 사례로 나오는 게 월마트예요. 월마트에서 왜 많이 나오냐면, 월마트에서 이 남자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이라고 말하는 곳들이 너무 멀거든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대부분 남자들이 그 시장에 오후 저녁에 왔고, 그 올 때 규칙을 쳐다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사는지 규칙을 쳐다보니까 남자들이 기저귀를 사면서 이상하게 같이 장바구니 안에 맥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남자들이, 부인이 이제 시키는 거죠. 기저귀 좀 사오라고. 기저귀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자기 거 맥주까지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월마트는 맥주 판매대 옆에, 기저귀 판매대 옆에 맥주를 놨고, 맥주 판매대 옆에 기저귀 판매대를 같이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걸 까먹고 못 사는 사람들도 그 옆에 있으면 볼 거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분석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중요하다는 게 느껴질 겁니다. 느껴질 거예요. 왜 중요한지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 데이터 분석의 주요 기능들 있죠. 예측, 분류, 군집화, 연관 규칙. 이런 것들이 무슨 말이에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해야지 예측하고 분류하고 군집하고 연관 규칙이 가능하잖아요. 확인이. 그래서 데이터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업의 현황이 한눈에 확인하고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데이터 분석이 중요한 거, 의사결정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거죠. 트렌드도 파악할 수 있고, 트렌드도 반영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기업 경영 전략까지도, 의사결정까지도 더 팩트 베이스드 기반, 사실 기반으로 들어가게 됨으로써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만 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결과, 지식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 운영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는 새로운 가치까지 본 거죠. 아까 우리가 맥주와 기저귀 사례처럼 새로운 가치까지 창출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현실을 반영하는데 가장 많이 반영하고 확실한 도구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반드시 갖추려고 비용을 많은 대기업 카테고리로 본다면 카테고리 대기업부터 이걸 갖추고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 데이터 분석이 여러분들이 시장이 이렇고요. 어떻게 중요하다는 것까지 여러분들 첫 번째 시간 같이 함께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빅데이터 개념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